네, 올해부터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재건축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를 해서 일정한 부분들을 환수를 하겠다라는 제도인데요. 특히 이것을 앞두고 이 제도를 보고 국토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각각의 몇몇의 단지를 샘플을 해서 그 단지에서 뭐 최고로 많이 부과되는 단지일 경우에는 뭐 8억 원이 넘는 그런 부과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건지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부당 초과이익 환수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막 산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사업 끝났을 때 주택 가격 그리고 사업 끝나기 어떤 기산점, 그러니까 기산일이 있겠죠. 그 기산일 때 가격을 에서 차액을 가지고 부가율을 곱하겠다. 그 부가율은 어떻게 곱할 거냐면 이렇게 5개의 누진과세 체제로 해서 전체 조합원 수가 이거 균등하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업 단지가 있으면은 그래서 각각 이런 해당되는 금액만큼 내가 부과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의 이익이 크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으면 높은 곳일수록 부과금이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럼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착공해서 입주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을 잡을 때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기간이 너무 멀었다 그러면 10년,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10년 전을 역산해서 그때를 개시 시점 잡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정기예금 이자율과 아파트 가격 상승, 그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잠시 뒤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것이 더 높은 비율을 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또 흘리면서 어떤 것이 높은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이제 개발 비용에서는 요러한 뭐 공사비 전체적으로 뭐 포함될 것이고 뭐 조합 운영비 당연히 포함될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예 그냥 고급스럽게 짓자. 고급 아파트로 짓게 되면 즉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어차피 세금 부담금을 낼 바에는 차라리 이런 비용을 올려서 부담금을 줄이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종료 시점 주택 가액은 전부 다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뭐 일반 분양분, 뭐 소형주택 인수가격을 전부 다 합산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부가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몇 명의 단지가 샘플링을 해서 한 20개 단지를 한번 평균을 내본 겁니다. 20개 단지 평균 내니까 약 한 3억 6,600만 원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을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 제일 많은 곳을 샘플링한 게 이제 강남 4구인데 제일 비싼 곳은 뭐 8억 4천, 뭐 제일 작은 곳은 1억 6천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기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사업성이 좋아서 잘 한다 해도 뭐 2억 5천, 어떤 곳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금액이 나와서 실제로 아주 불분명한 것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조합 측에서 예상했던 금액, 특히 가장 관심 있고 많이 뭐 핫한 이슈로 항상 부각되는 곳이죠. 주공 5단지와 반포주공 1단지를 놓고 봤을 때 조합에서 이미 여기서도 계산 한번 해봤겠죠. 2억과 6,500을 계산해봤던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것이 이런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뭐 8억 4천, 4억 3천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한 거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거죠. 표본 조사한 단지 가구수 규모를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은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요것만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자율만. 분명히 앞서 높은 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낮은 것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 사후적 비용을 또 사전적 부담금으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또 위헌성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서 아직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제 5월에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이 통지한다라는 것이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이 맞나 안 맞나는 5월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용적률 상승이라든가 인구 집중 또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라고 또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시장에서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한 부담금 때문에 조합 측에서 사업을 안 하거나 지연시켜 버리면은 결국 원하는 곳의 공급량은 부족할 거 아닙니까?
모양이냐? 이 공급 부족,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왜 안 내놓고 있느냐? 또 미실현 이익 과세에 대한 유연성은 없는가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은 지금 약간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건축 시장에 몰렸던 투자 자금이 결국은 기존 다른 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으로 확대될 염려가 있어서 결국은 높아진 재건축 가격 아파트 가격에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인식되는 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 투자 상품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인지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